안녕하십니까? 시사통통입니다. 어제 SBS는 김건희와 수백 개의 끈적한 문자를 주고받은 이준수에 대한 후속 보도를 내놨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준수를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압수수색 직전 이준수는 자택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 남천동 취재에 따르면 그 수백 개의 문자 내용을 본 특검 관계자와 기자들의 워딩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 문자의 내용을 알게 된다면 윤석열이 불쌍해질 수 있다. 김건희가 세강자 이준수와 나눈 문자는 매우 지저분하다. 윤석열을 향해서 으이그 이 모질이야. 네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김건희와 내연관계로 보이는 이준수가 검찰이 덮치려 하자 2층에서 뛰어내려 빤스런했다는 매우 자극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강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자극적인 얘기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던 지난달이 아니고 왜 지금에서야 나오게 되었을까?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는 체포당하기 직전에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정파를 떠나 기자들은 이 정도만 되어도 기사 쓰고 싶어서 눈가리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훨씬 자극적인 김건희 내연남이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는 얘기가 묵혀있다가 나왔습니다. 분명 이걸 막으려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수의 도주 과정을 전하는 기사를 보면 경찰이 압수수색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고 합니다. 이건 특검 또는 경찰 내부자가 이준수에게 귀뜸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김건희는 자신의 집사 김혜성을 계엄이 실패하자마자 곧바로 해외로 도피시켰습니다. 이준수만 잡히면 그간 김건희의 그 화려했던 주가 조작 역사 전체가 털립니다. 그리고 엊그제 SBS에 이준수 관련 첫 보도가 나가자마자 바로 다음날 오전에 김건희는 샤넬백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이슈를 이슈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준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새가 되는데,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윤건희가 구속될 때까지 정권이 바뀌고 지난달까지 왜 이준수는 도피하지 않고 국내에서 버티고 있었을까? 이준수를 숨기고 비호하려는 세력이 김건희만이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쉽게 말해 이준수는 단순히 토리의 진짜 아빠, 우스꽝스러운 발발이 정도가 아니라 김건희의 비호 없이도 건재할 수 있는 세력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극적인 얘기가 지금에서야 나왔고 끝까지 국내에서 자택에서 버티다가 무사히 도피까지 할 수 있었다. 이준수의 비호 세력이 지금도 검찰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파견된 특검에도 있을 수 있다. 마치 그런 거죠. 2019년 뜨겁게 달궜던 라임 사태에서 검찰은 오로지 로비스트 김봉현만 조리돌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몸통은 김영홍이었습니다. 그 김영홍이 검찰과 한통속이었기 때문에 김봉현만 조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처럼 주가 조작 업계에서 유명한 선수가 검찰 쪽 고객이 김건희뿐이었겠냐는 겁니다. 현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오광수를 청담동 사기꾼 이희진에게 소개해준 게 바로 이준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수는 김건희의 뇌관이자 검찰의 뇌관이다. 물론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니 마티즈를 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마티즈를 탔기 때문에 뒤늦게 이 설레발들을 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단치 않은 이준수가 누구인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 기사를 보면 당시 34살의 이준수 필명 세강자는 주식투자대회에서 4차례 우승한 이력으로 유명세를 크게 탔습니다. 유탐사 강진구 기자는 2022년 이준수를 인터뷰했고 김건희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2005년에 나가서 2010년에 제가 출국 금지가 되면서 그때부터 한국에 정착을 했으니 그전 최근 음주운전하다 걸린 이준수는 김건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 김건희와의 인연은 2010년 전부터 최근까지 15년 이상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준수는 2010년 태광 ENC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는데 당시 김건희가 태광 ENC에서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당시 김건희는 갖고 있었던 주식 모두를 일제히 팔고 한가를 기록 중이었던 태광 ENC를 2억 원어치 사고 다음날 2억 2천에 팝니다. 하루 만에 2천만 원을 번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의 작품이지?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하죠. 태광 ENC는 우리 적이. 자, 지금부터는 검찰이 이준수를 어떻게 비호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탐사고 확보한 검찰 자료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1차 주포 이정필의 공범으로 이준수가 등장합니다. 검찰치들도 이준수를 핵심 공범으로 봤지만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조서 한 장 남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정확히 말하면 검찰은 이준수를 2021년 12월에 지명수배 명단에 올려놓고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지 같은 비호 방식이냐면 먼저 이 장면까지 보시고 뒤에서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약 재판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준수는 워낙 많은 계좌를 이용해서 많은 거래를 해왔고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저희권에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수는 주가 조약 상습범이고 이 사건에서도 핵심 공범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조서 한 장이 없을 수 있지? 왜 조사 안 했어? 라고 판사가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검사는 이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내 변호인이 그럼 소환하면 되잖아요? 라고 물었고 검사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또 조사 이후에 기소한 이후에 조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나 생각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검사의 말에 수긍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형사소송법상 기소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공범들은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수를 추가로 따로 불러서 조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하겠습니다. 지들도 이준수를 핵심 공범이라 봤어요. 하지만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그냥 수배 명단에 올려둡니다. 그리고는 왜 이준수 그냥 놔둬? 그러면 우린 이건 했고 수배 명단까지 올려놨어. 라고 하고 그럼 왜 소환조사 안 해? 그러면 형사법 때문에 못한 거 알잖아.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준수는 그냥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검찰은 이런 법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고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윤건이 모두 빵에 가서 완전히 망했는데도 이준수를 여전히 비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준수는 김건희의 뇌관이자 동시에 검찰의 뇌관이니까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